네, 손에 잡히는 쉐이더, 노이즈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그라디언트 노이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밸류 노이즈에 이어서 설명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오랜만에 또 강의를 찍지만 또 너무 낯설게 갑자기 또 들어가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밸류 노이즈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하시고 그 개념을 갖고 계신 상태에서 현재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라디언트 노이즈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는 내적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내적은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또 좀 고민이 많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제가 짜서 설명하기 위한 시각적인 도구로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적은요, 그러니까 두 개의 벡터를 내적시킨다고 보통을 표현을 하는데, 자, 뭐 봅시다. 지금 빨간색 벡터가 있고 미리 고정되어 있는 이 검정색 벡터가 있어요. 검정색 벡터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빨간색 벡터가 이제 마우스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두 각이 이루는 크기에 따라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수치가 나와 있죠. 0.56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 수치가 두 벡터가 이루는 그 내적의 값이에요. 보시면은 두 벡터가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면은 1에 가까운 수가 나오고요. 반대 방향으로 아예 180도에 가까워지면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중간에 90도를 이루면은 당연히 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겠죠. 그 사이 값이니까요.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0에 가까운 수가 나타나죠. 그래서 두 각도가 이루는 크기가 0에서부터 90도 사이에서는요. 양의 값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1에서부터 0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1에서부터 0까지를 이제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면서 그 형태로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0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여기서도 90도에서는 0이고요. 90도보다 이제 큰 범위로 각도가 커지면은 마이너스 1까지. 이거 역시 코사인을 그리면서 줄어드는데요. 그래서 내적이라는 것에 그것을 이제 해석하게 되는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라는 것은 뭐 다양하게 좀 몇 가지 다양하진 않고요. 몇 가지에 걸쳐서 좀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지만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에 따라서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면서 값이 변화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의 추이는 두 각이 좁으면 좁을수록 1에 가깝고 90도까지 이제 90도까지 0으로 줄어든 다음에 90도 이상부터 또 마이너스 1까지 줄어든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오늘 설명할 부분이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저도 벌써부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조금 벅찬 감이 있는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 있지? 자, 밸류 노이즈와 그라디언트 노이즈의 원리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밸류 노이즈는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제 정수값에 해당하는 요 방점들이 갖고 있는 랜덤한 밸류가 있고요. 나의 픽셀이 나를 둘러싼 4방점으로부터 이루는 거리에 따라서 다시 이루는 거리에 따라서 서서히 이제 보관이 됩니다. 자, 그것에 반해서 그라디언트 노이즈는요. 이상한 화살표가 많이 있어요. 그죠? 화살표가 많이 있는데 자, 이것에 그러니까 밸류 노이즈가 블라키한 모습을 내는 반면에 그라디언트 노이즈는 좀 더 흐물흐물하게 모양이 예쁘게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이 정수값에 해당하는 우리 밸류 노이즈에서는 플롯 데이터를 뽑았죠. 이 정수는 뭐 1이다, 이 정수는 뭐 0.5다, 여기는 뭐 0.8이다. 각각의 정수값에 해당하는 랜덤 플롯 값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플롯 값. 하지만 이 그라디언트 노이즈에서는 정수 방점에 해당하는
back2 데이터를 랜덤하게 뽑아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back2 랜덤이 필요하죠. 이 정수값이라는 좌표를 back2 데이터를 넣어줬을 때 임의의 back2 데이터를 랜덤하게 뽑아줄 수 있는 back2 랜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밑동이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의 밑동이 가리키고 있는 해당 back2 좌표가 갖고 있는 back2의 랜덤 값입니다. back2의 랜덤 값. 이 화살표는 여기 벡터가 갖고 있는 back2 랜덤 값. 여기는 이 화살표는 이 좌표가 갖고 있는 back2 랜덤 값이 되는 거죠. 잠시만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어디가 좋을까? 어디를 설명드려야 좋을까? 여기를 봅시다. 여기를 이 사각형을 봅시다. 보시면은 좀 거무잡잡하죠. 되게 어두워요. 그 어두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내적을 하는데요. 뭐랑 뭐를 내적하냐면 해당하고 있는 픽셀의 임의의 좌표를 하나 찍읍시다. 이쯤이라고 생각합시다. 더 크게. 자, 이쯤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 벡터를 향하고 있는 이 방점으로부터의 벡터 데이터가 있겠죠? 그 벡터 데이터를 이 랜덤한 벡터 데이터와 내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2점이라고 했을 때 이 벡터로부터 2점까지 향하는 벡터가 있을 거고 그 벡터를 여기에 해당하는 랜덤한 데이터와 내적을 해주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뭡니까? 다 이 점을 향하는 향하는 벡터와는 고개가 다 반대로 젖혀져 있죠. 90도 이상으로 다 고개가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적 값이 0이나 혹은 그 이하의 값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두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쪽을 볼까요? 이쪽을 보시면은 이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밝은 값을 보이고 있죠. 그 이유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임의의 픽셀을 잡아봅시다. 여기로. 근데 이 지점을 향하는 이 점으로부터의 벡터 값은요. 이 지점이 원래 갖고 있었던 랜덤한 벡터 데이터와 상당히 각이 좁죠. 우리 내적에서 각이 상당히 좁으면 좁을수록 1에 가깝게 큰 값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밝은 어떤 수치를 보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밸류 노이즈가 상당히 격자 모양으로 블라키했던 반면에 그라디언트 노이즈가 좀 더 흐물흐물하게 모양이 변형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요. 이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 쪽으로 좀 더 밝은 값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이 랜덤한 화살표들이 갖고 있는 방향으로 흰색이 모양이 많이 밀집이 되고 화살표가 가리키지 않는 방향 쪽으로는 검은색이 밀집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 거리 비례로 정확하게 비례했던 그 밸류 노이즈와는 달리 화살표가 중구난방으로 랜덤하게 이제 제각기 모양이 일그러져서 막 펼쳐질 텐데 그 랜덤한 방향에 속하지 않는 녀석들은 검은색, 랜덤한 방향에 속하는 녀석들은 흰색 이런 원리로 그라디언트 노이즈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상당히 난잡해 보이고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좀 상당히 설명이 어려워요. 저도 좀 말이 상당히 많았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들어갈 내용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경우도 많지가 않겠지만 이게 저의 최선입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원리를 머릿속에 잘 숙지를 하시고요. 코드를 저와 함께 쳐봅시다. back2 코드, flag 코드, new solution 코드
미리 곱할게요. 한 10 정도 곱하고 code.x는 new resolution.x resolution.y x를 color 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만들었었던 이 vec2 랜덤 vec2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vec2 그러니까 vec2 랜덤 vec2 v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vec3 랜덤 코드 1 자, 랜덤이라는 것을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vec2 랜덤을 저와 만든 적이 있나요? 자,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만들지? float f1은 .v와 vec2 대충 어떤 값을 만들고 67. 만들고 float f2는 .v와 vec2 그 다음에 69.08641 그 다음에 이 숫자 랜덤하게 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워요. 75. 이렇게 대충 곱해서 두 가지의 플롯 값을 만들어 주고요. 플롯 x는 sin f1을 적당히 프리퀀시를 증가시켜 준 뒤에 그 친구를 앰플리튜드 상당히 높은 값으로 곱해주고 그거를 팩트 시켜줍니다. 플롯 y는 팩트 사인 얘는 코사인으로 할까요? 그 다음에 f2 곱하기 자 하고 return f2x랑 y 랜덤하지 않아 보이죠? 랜덤하지 않아 보이네요. 랜덤하지 않아 보이는 경향이 있네요. 다시 100 그러면 얘를 줄여볼까? 차라리 이게 좀 더 랜덤해 보이죠? 그러니까 8 오케이 마음에 안 드는데 오케이 자 vec2 랜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최종 프랙트를 해주기 때문에 값의 범위가 0에서 1까지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는 가끔 오른쪽으로 갈 때도 있고 왼쪽으로 갈 때도 있죠. 값의 범위가 0에서 1이면 안 되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여야 하기 때문에 얘를 0에서 1까지를 뻥튀기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레인지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화할 수 있도록 바꿔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 플롯 노이즈 이제 제대로 그라디언트 노이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노이즈 코드 해주고 나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죠. 자, vec2 정수값을 뽑아줍니다. 플로어 v vec2 지금부터 만드는 것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적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면은 그것을 제외하면은 앞 강의에서 배웠던 밸류 노이즈의 알고리즘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지 큰 부연 설명을 그러니까 내적 부분을 제외하고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건데요. 만약에 이해가 되시지 않으신다면 앞 강의에서 밸류 노이즈를 한번 확인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팩트 v 그 다음에 어떻게 했더라. 자, 천천히 생각을 해봅시다. 천천히 생각을 i2 이거는 i의 오른쪽 방점 그러니까 vec2 1 0 i3는 i의 위쪽 방점 0에서 1
백투 i4는 i의 북동쪽 방점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자, 랜덤 값도 좀 뽑아줘 볼까요? 플롯 랜덤은요, 이제 랜덤 i, 백투가 돼야겠죠? 백투 r2는 랜덤 i2다. 백투 r3는 랜덤 i3다. 백투 r4는 랜덤 i4다. 자, 지금 랜덤 r, r2, r3, r4는 이 화살표를 만들어 준 거예요. 하얀색 화살표를. 자, 그리고 나서 자, F는 제가 그냥 F 넣어주지 말고 스무스 스텝 F를 넣어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0에서 1까지 F를 만들고, 자, 이 부분은 밸류 노이즈와 비슷한 그 부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플롯 플롯, 자,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변수명을 내적을 한 결과니까 D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닷의 D에서 빼온 단어입니다. D. 그래서 닷 R과 여기서 구한 그 랜덤과 현재 나의 좌표를 향하는 벡터. 그러니까 어디지? 예를 들어 요 방점이라고 했을 때, 요 사각형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요게 i죠. 그리고 요 i가 갖고 있는 요 벡터가 이제 r입니다. 그죠? 근데 나의 점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 방점으로부터 나의 점으로 향하는 벡터, 그것을 구해줘 볼게요. 어디지? 여기구나. 그거를 이제 v 빼기 이제 i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롯 d 내적을 해주는데 r2와 이제 v 빼기 i2가 되겠고, d2가 되겠죠. 플롯 d3는 닷 r3를, 그러니까 이제 어렵다. 북서쪽 방점이 갖고 있었던 백투 랜덤한 벡터를 현재 나의 픽셀로 해당 방점이 향하는 벡터와 내적시키는 거죠. 말이 좀 어렵죠? 플롯 d4 r4는 100-i4 하시고 나서부터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밸류 노이즈처럼 플롯 탑, 그다음에 믹스에서 탑이 아니라 바텀부터 가봅시다. 그래서 d와 d2를 어떻게 해야 되죠? f.x로, 그다음에 플롯 탑은 믹스 d3와 d4를 f.x로, 플롯 최종 리턴 밸류는 믹스 바텀과 탑을 f.y로 해주고 리턴 제발 되라. 자, 완성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노이즈의 이런 모양과는, 색깔과는 좀 다르죠. 왜 다를까요? 보시면은 최종적으로 이 값들을 이제 믹스해 주는데, 이 값들은 뭐냐면은 내적한 값입니다. 내적한 값. 내적의 범위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1부터 1이죠. 그래서 현재 이 상태에서는 지금 레인지가 -1에서 1까지예요. 그래서 0 미만 되는 값들은 시커멓게 나오는 거죠. 얘를 저희가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0에서 1로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0.5 플러스 0.5 해주시는 순간, 자, 이렇게 훨씬 더 흐물흐물하게 연체동물 같은 그라디언트 노이즈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살짝 그 경계선이 보입니다. 경계선이 보이는 이유는 제가 이것을 스무스 스텝으로
부드럽게 곡선 처리를 해줬는데 스무스 스텝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 조금 더 부드러운 그 친구, 그거를 써주면은 이제 사라지죠. 네, 훨씬 더 부드럽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라디언트 노이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어떤 것을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심플렉스 노이즈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자,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노이즈를 만들 수 있는 함수 알고리즘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쉐이더 토이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뭐 랜덤이니 노이즈니 하는 것을 만드는 다양한 역할, 다양한 이름, 다양한 알고리즘으로 굉장히 많은 종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 알려드릴 수가 없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항상 추천드렸던 방법, 좋은 노이즈가 있으면은 한번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뒤에 저장해서 갖다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심플렉스 노이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좀 빠른 노이즈예요. 그러니까 샘플링하는 점이 이제 차원을 n이라고 했을 때, n 차원이라고 했을 때 n 플러스 1개만큼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그 2의 지승으로 늘어났던 샘플링 수, 그러니까 밸류 노이즈 같은 경우, 그라디언트 노이즈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의 어떤 복잡도는 2의 n승으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심플렉스 노이즈는 n 플러스 1개의 복잡도로 늘어나요. 그래서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좀 빠른 노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2D 쉐이딩에서는 심플렉스 노이즈까지 굳이 뭐 쓰실 일은 없지만 3차원 가셔서는 심플렉스를 굳이 쓰셔야 빠른 연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찍게 될지 안 찍게 될지 모르겠지만 심플렉스 노이즈가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하는 3차원 쉐이딩 강의를 제가 만약에 찍게 된다면 심플렉스 노이즈는 그때 가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이즈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릴 것이 마땅히 없고요. 이런 예제 같은 것들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머리가 터지면 안 되겠죠?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셀룰러 노이즈로 다음 시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좀 이번엔 좀 텀이 있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가지고 강의를 뭐 한 3주 정도 못 찍고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예, 이제 또 방학이 되니까 또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